예, 개혁신당 이준석입니다. 우리 강도현 차관님, 지금 이거 뭐 네. 탄핵 표결이 내일이고 저는 가결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과방에서 계속 얘기했던 정보통신 정책 같은 것들 지금 뭐 산업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얘기했던 뭐 알뜰폰 정책이나 아니면은 또 단통법 정책 이런 것들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추진됐던 정책들일 텐데 어떻게 추진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가 계획되어서 발표할 수 있는 내용 스케줄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주셨지만 국회에서 법이 정리되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정책적 판단에 대한 제사이동통신 추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는 지금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하고는 관계없이 저희의 판단에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곧 조만간에 입장을 정할 계획입니다. 예, 김태규 위원장님 잠깐 제가 좀 실무적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과 법야권 주도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국무위원하고 검찰 공무원들 탄핵을 지금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통위원장도 지금 탄핵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심리도 이제 진행되고 있고 변론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야당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대통령이 좀 이런 큰 사고를 치실지 몰랐기 때문에 우선 우르르 이렇게 탄핵을 걸어놨는데 원래 탄핵 심판이라는 건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형사소송법상 뭐 원칙 중에 하나로 보통 선입 선출을 얘기하는데 이 원칙이 헌재에서도 적용된다고 보십니까?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입 선출로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건부터 처리해서 내보낸다 이 원칙이 적용된다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헌재 내 사무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선뜻 말씀드리기는. 왜냐하면 단일 재판부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하나를 여러 개의 탄핵건을 하나의 재판부가 심리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법관의 입장에서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통상적으로는 저희들 그 법원 안에서는 배당이 뭐 순서대로 들어오면 그 순서대로 컴퓨터 배당을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제가 나서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동시에 여러 건을 진행하는 상황이 가능하다 보십니까? 지금 거의 한 장관 한 6명, 장관급 6명에다가 거의 대통령 탄핵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보십니까? 뭐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일 처리할 때는 당연히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헌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권한 행사가 정지된 탄핵 상태에서는 사직을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모든 사건을 다 처리해야 되는 거는 맞겠네요. 동시는 아니더라도 결국은 다 처리해야 예, 된다. 결국은 다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실무적인 걸 좀 질문드렸고요. 지금 혹시 방심위에서 나와 계신 분 있으신가요?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나와 계세요. 방심위의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작년에 운영하다가 접었었죠. 종결했습니다. 예, 끝냈죠. 그런데 그 가짜뉴스 심의 기능 자체는 아직까지 방심위에 존속하고 있는 거로 보는데 맞습니까? 신속 심의 제도가 지금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속 심의가 그 가짜뉴스를 심의해서 그것이 가짜뉴스인지 판별까지 내려주는 기능이 있는 거 맞죠? 지금 현재 신속 심의를 통해서 그런 가짜 뉴스란 그 테두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그 규정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의원실에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의 담화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짜뉴스로 신고하려고 그러는데 심의하시겠습니까? 잘 이해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같은 것을 보면요, 지금 이런 내란 상황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거짓 해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전파 타는 것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있습니까? 심의는 심의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보좌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심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은 심의위원들께서 판단하실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심의에 대한 규정에 보면은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서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본인의 방송 또는 담화를 통해 가지고 계속 본인에 대한 변명 또는 가짜 뉴스를 전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화 보셨죠? 예, 그러면은 담화 보시고 그 내용 중에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근데 이러면 당연히 심의의 대상이 돼야 되고 방심위도 대통령을 심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의 소관입니다. 네. 예, 유상임 장관님.
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했던 탄핵의 상황에 비춰가지고 뭐 이번에 국무회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셨다고 이제 초기 계엄할 때 그렇게 증언하신 거 맞죠? 네, 못했다고 했습니다. 안 왔다기보다. 예. 근데 지금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 그 아무래도 총리님이라든지 뭐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국무회의에서 어느 정도 역할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분들의 증언을 보면은 뭐 최소한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 정도의 그런 의혹을 지금 법야권에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나중에 할 수 있냐에 대해 가지고도 법야권에는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총리와 기재부 장관 이런 분들이 그런 권한 대행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또 2차적인 탄핵이나 이런 것이 걸리게 된다 그러면은 혹시 본인의 승계 순위가 몇 번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몇 번입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사회부 총리 다음에 번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아까 제가 김태규 대행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탄핵 심판이 굉장히 지금 많이 걸려 있고 선임선출의 원칙이 만약에 적용된다. 헌재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면은 앞에 있는 거 다 처리하고 오려면 한참이고 그러면은 상당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도 지금 승계하려는 사람이 없고 이번에 보면 대통령께서 국방부 장관을 두 분에게 순차적으로 제시했는데 다 거부당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사실 그게 정상적이죠. 지금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국무위원들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만약에 앞에 다 그렇게 탄핵돼서 또 기재부 장관 또 이렇게 총리 다 탄핵된다고 한다면 국무회의가 진행은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 형식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져도 형식상으로는 가능한데 그러나 그 후임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각 그 장관이 없는 부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글쎄 그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염려가 많고 그렇게 되면 이건 이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상당하게 혼란을 주고 또 국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을 처음 겪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게 책임을 지고 결단 내리지 않으면 국무회의 자체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금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어준 참고인이 출석했습니다. 김어준 참고인은 여러 가지로 나오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출석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신상 발언을 요청했고 김어준 참고인이 신상 발언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신상 발언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 앉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